코로나 이후에요. 이 고객들의 심리 패러다임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 그 중에 큰 것 중에 하나가요. 듣지 않습니다. 대신 봅니다. 그러니까 세일즈 말을 듣지 않습니다. 가능하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다가가면 벌써 반발 심리가 확 생기죠. 비말을 튀기면서 다가오는 거 원치 않습니다. 접근조차 어렵죠. 근데 비대면에서는 자발적으로 검색을 합니다. 더. 그래서 세일즈 말이 아니라 세일즈 글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작년 연말에 이 책을 냈는데 어떻게 세일즈 문구로, 그러니까 말이 아니라 글로 매출을 한 20배까지 올렸는가, 그 실사례들을 소개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 소개는 물론 아니고요. 이 책을 베이스로 해서 우리가 이걸 상품 언어라고 부르거든요. 이 상품 언어를 어떻게 더 고객들한테, 다들 대고객용 메시지를 내실 거 아니에요. 브로셔든 리플릿이든 온라인 상세 페이지든 뭐든. 시간은 연료하고 똑같은데 정해진 물리전 시간에 한 번에 한 명의 고객들한테 설명하고 하루를 보내세요? 이런 비생산적인 영업활동은 안 하실 거 아닙니까? 잘 문구를 깔아놓으면 알아서 매출이 나오죠. 생물처럼 진화합니다. 알아서 매출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상품에 들어가는 모든 문구들을 만드는 게 저희 회사의 업입니다. 저 몇 가지 식재료만 가지고도 우리는 많은 음식을, 다양한 음식의 맛을 낼 수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적 자산의 무기가 50만 단어라면 그걸 배합하고 병렬하고 재해석하고 뭉치고 펼치고 자르고 합치고 그러면 거의 무한 가능수의 문구를 만들 수 있죠. 바둑을 보세요. 흑과 백 두 개만 가지고도 무한 가능수의 경우의 수를 만들지 않습니까? 할 수 있죠. 이런 클리셰는 빼셔야죠. 근데 왜 이럴까요? 그 많은 대체 언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될까요? 인습이 되고 답습이 되는 거죠. 뇌는 익숙함을 쫓게 됩니다. 남이 하게 되면 그냥 나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한 분 걸 봤지만 나머지 분들 걸 보면 재미난 게 있을 거예요. 굉장히 유사해진다는 거. 문구들이 컨셉에 차별화도 없고. 두 번째, 뭉툭어입니다. 연필이 뭉툭하면 써내려갈 수 없듯이 우리의 메시지도 뭉툭하면 써내려갈 수가 없겠죠. 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고객의 희망이 땡땡은행의 미래입니다. 모 은행이, 제가 이거 유튜브로 나간다고 그래가지고 다 지웠거든요. 지금 브랜드를. 여기 뭘로도 성립하잖아요. 고객의 희망이 하나은행, 고객의 희망이 국민은행, 고객의 희망이 농협은행. 다 성립하네요. 그리고 이거를 지금 이 문구를 꽤 많은 비용을 주고 광고 대행사에 맡겼다라는 것도 너무 놀라운 거 아닙니까? 저 같으면 중학생한테 맡겨도 이 정도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신선하지 않은 온도, 저품질 커피, 비합리적 가격의 커피 있나요? 없지. 그 고객들한테 톡이나 LMS 보내세요? 예. 한 세 분 정도는 보내시네요. 그 변상증이란 말을 아십니까? 낯선 곳에 가서 익숙한 느낌을 받는 현상. 여기 옛날 와본 것 같은데 이런 걸 변상증이라고 하죠. 그런 거 없으세요? 가끔 있죠. 우리 문구에서 그런 거 혹시 없으세요? 이런 거? 월요일이면 힘찬 한 주 되세요. 이런 거 안 하시죠, 여러분들은? 금요일이면 행복한 주말 되세요. 이런 거 안 하실 거예요. 네. 번역문이잖아요. 아침이면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런 거. 안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 마세요. 하나만 합니다. 언어 낭비고요. 문자 공해라고요. 기계어를 받고 기뻐할 사람이 있나요? 없죠. 요런 날씨에는 북해도로 가세요. 삑 아니잖아요. 네. 6월 30일 오늘 오전 북해도 날씨 4도. 정말 시원합니다. 1시간 반. 지금 당신이 퇴근해서 여기서 서울에서 서울 갈 때도 1시간 반은 걸려요. 강서구에서 강동구 갈 때도, 심지어 강남에서 길 막혀도 1시간 반 걸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면 북해도에서 정말 잊지 못할 온천에, 유황 온천에 몸을 담그십니다. 어서 오세요. 메시지가 구체적일 수 있는데 직관적인 메시지로 우리의 목표는 쓱 봐도 척 잡히는 문구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확 잡히는 그런 문구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자, 몇 가지 사례들을 좀 소개를 해보죠. 재개발이 시작이 되면 보통 기존의 원주민들을 다 이주를 시키고 한동안에 도시 슬럼화 현상이 생기죠. 그러면 여기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노숙자나 비행 청소년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사건 사고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사건 사고가 생기면, 심지어 고독사라도 생기면 건설 진행이
안 되죠. 한동안 지연이 됩니다. 골치 아픈 일이죠. 또 하나의 큰 문제는 이들이 여기 있으면서 정말 그 불법 쓰레기 배출이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습니다. 아무튼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그럼 보통 어떻게 하나요? 이런 문구 많이 붙여놓죠? 한 건설사를 저희가 자문을 했는데 담당자가 얘기를 하더라고. 이게 진짜 효과가 있다고. 네. 그 내 외벽에 빨간색 형광 라카도요. 이 문구가 정말 효과가 있다는 거죠. 아니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 저 직관적이죠. 그 예전에는 지뢰가 매설돼 있으면 지뢰 매설 이런 문구가 많았습니다. 요새는 그러지 않아요. 들어가면 죽는다 이렇게 씁니다. 직관적입니다. 공사장 지나가다가 안전제일이라는 문구를 많이 보셨죠? 요새 그런 문구 보셨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안전제일 보신 적 있으세요? 평생을 보아왔던 안전제일. 요즘은 떨어지면 죽는다 이런 식으로 적습니다. 직관적이죠. 자동 제세동기가 있죠? 이 문구가 이제 직관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심장 충격기로. 그래서 이제는 심장 충격기로 다 이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 공공 문구들이 다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한번 그 직관적인 문구를 한번 바꿔보죠. 뭐 제가 칼럼에도 제안한 문구들이 있고요. 그 여러 곳에 칼럼을 쓰고 있거든요. 촉수원금 이거 50년째 써온 문구죠. 손대지 마세요가 이게 맞습니다. 우회요망 이런 말도 정말 기계어잖아요. 환하게 막혀요. 딴 데로 두세요가 맞습니다. 사고 다발지요.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딱 사고 나는 곳 이게 낫죠. 발빠짐주의 발 쑥 빠져요. 이것도 정말 많이 그 지하철 같은데 보면 임시 시설물 적재로 인하여 하부 상해 위험 인지바람 이런 문구 굉장히 많습니다. 무릎 퍽 나가요. 이게 낫죠. 전자석 안전띠 다 매야가요. 관계자의 출입 금지. 아유 이거 얼마나 정없습니까? 손님문 아니에요. 이게 낫죠. 경로를 재요청 중입니다. 이거 내비게이션에서 우리가 평생 들은 말인데 이 말도 틀렸어요. 이건 내비게이션이 하고 있는 일이죠. 근데 우리가 인공위성이 지금 무슨 일을 하든 그게 우리가 뭔 관심이에요. 운전자 중심의 문구가 아니잖아요. 운전자 중심의 문구는 길 틀렸어요죠. 대리운전 신청, 카카오의 대리운전 신청을 운전대 놓고 싶은 날로, 네이버의 어학당을 뭐 배우지로 이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문구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 혹시 지금 다 서울 쪽에서 오셨습니까? 지역도 계신 분? 다 서울. 그러면 2호선을 타보셨죠? 2호선을 타면 이런 소리 기억하실 겁니다. 지하철이 들어올 때 땡땡땡땡땡땡 지하철 들어온다는 소리와 함께 지금 내선 순환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소리 다 기억하시죠? 또는 외선 순환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소리 듣죠? 이거 구별하세요? 내선 외선? 아니 왼쪽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지. 이걸 내선 외선이 어디 있어요? 아니 그리고 빙빙 돌고만 있는 건데 이게 얼마나 그 1차원적으로 만들어진 문구냐면 하늘에서 봤을 때요. 우주에서 봤을 때 이렇게 돌면 내선이고요. 약간 바깥으로 돌면 1m 바깥으로 돌면 외선이란 얘기예요. 그 작년에 EBS에서요. 저기 이거를 좀 얘기를 하려고 방송 작가님한테 이 말 누가 만든 말인지 좀 찾아보자고 놀라운 사실. 그 철도 공사 직원들도 몰라요. 진짜로. 이 말을 처음에 누가 만든 말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1984년부터 지금까지 이걸 안내 방송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만든 말인지도 모르고 이제는. 그리고 이게 도대체 알아듣는 사람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직관적으로 내선 순환은 시계 방향 열차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선은 반시계 방향 열차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러면 훨씬 그 기차 방향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 2019년 8월 15일쯤에요. 그 사흘이란 말이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그때 왜 그랬냐면 8월 15일이 토요일이었거든요. 월요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을 한다면서 사흘 쉰다고 그랬었어요. 난리가 났어요, 인터넷에. 사흘 쉰다며. 그래서 다시 발표했어요. 사흘은 4일이 아니라 3일이라고. 그랬더니 다시 네티즌들이 난리가 나서 왜 한자 쓰냐고.
여러분 이게 한자입니까? 그렇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일에 여들에 아흘에 열흘 이거 순 우리말이죠. 그러면 무식한 네티즌이 잘못이에요? 아니면 괜히 헷갈리게 문구를 쓴 쪽이 잘못이에요? 우리 관점에서 봤을 때 후자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 사흘만 여름 휴가다. 그러면 딱 3일 쉽니다. 이게 더 맞죠. 이게 직관적이죠. 이것도 잘못된 말이죠. 예전에 코로나 한참일 때 5인 이상 집합금지 처음 이거 나왔을 때요. 이게 5명이 모여도 되는 건지 아닌지 헷갈리는 분들 진짜 많았어요. 아니 4명까지 모이라면서 5자는 왜 쓰냐 이거죠. 더구나 집합이란 말은 이게 강제성의 의미잖아요. 공상당천 집합! 그냥 4명만 오붓하게 이게 낫죠. 직관적이죠. 그러니까 배송 박스는 뭐 소셜입니다. 신쿵 박스, 취급주의, 설레 굉장히 직관적이죠 메시지가. 깻잎은 철분이 2배 어때요? 문구 나쁘지 않네? 우리가 만든 문구. 깻잎은 뇌를 깨웁니다. 훨씬 직관적이죠. 자 이거는 독자의 얘기인데요. 매운 곱창을 운영하는 분이 계십니다. 푸드 트럭을 운영을 하는데 근데 한번 우리 회사에 독자님들이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이제 차 한 잔 대접해 드리거든요. 정말 순수한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 네. 뭐 그거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한 분이 오셨는데 그 매운 곱창을 하신대요. 푸드 트럭을 여러 대 운영을 하신답니다. 이게 보자고 했더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밖에다가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축제 현장은 좀 사람들이 흥겹고 분위기도 이렇게 업된 상태니까 메시지 좀 더 직관적으로 바꾸시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바꾸라고 그랬어요. 순한 맛은 아기 맛으로, 매운맛 단계는 쓰은 맛부터 쓰은 맛까지, 가장 매운 맛은 의학 맛으로. 대기줄이 생겼대요. 정말 없던 대기줄이 생겼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 연인들이 더 도전을 해보고 막 우리 이거 먹어보자 저거 도전해보자 이러면서 이게 또 인터넷에 막 한참 또 이슈가 되고 했었거든요. 뭡니까? 돈 안 드는 마케팅, 상품 언어라는 거죠. 한, 땡 임용 브랜드가 있는데요. 여기가 방판 조직입니다. 화장품 한 세트가 120만 원 하거든요. 어, 비싸지 않아요? 저는 되게 비싸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 그래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강의를 이제 1시간 정도 한 상황에서 한 30분 정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제가 아까부터 계속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소심하게 하나만 뭐 얘기해도 될까요? 괜찮으시면 옆에 분 얼굴 한번 이렇게 보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예, 네. 지금 1시간째 그 얼굴로 저를 보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제가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요. 예, 이건 뭐 1시간에 200을 팔았다고 해도 심드렁 하시고 화장품이 한 세트에 100만 원이 넘는다고 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고 고객들한테 절대 지금 표정 아니실 것 같잖아요. 근데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예. 화장품이 한 세트에 120만 원인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반품률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방판 때문에 받아오긴 했는데 막상 집에서 이걸 딱 개봉하려니까 긴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품률이 높은 거죠. 제가 이걸 이렇게 바꿨어요. 해결을 했거든요. 뿅 뜯으면 완전 고객님 거 이런 식으로 반품률이 줄더라고요. 메시지도 직관적이고. 여기는 모 카테고리 킬러 매장인데 체험형 가전 매장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 고객사인 다른 양판점은 이렇게 바꿨습니다. 저는 내 것 마냥 마음껏 써보세요. 훨씬 메시지가 직관적이죠. 그래서 메시지를 좀 직관적으로 좀 바꿔보세요. 네. 직입할 수 있는 직입 말 그대로 쓱 봐도 척 잡히는 문구로 바꾸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이미지 선언 효과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관광 산업에서 우리는 다 이미지로 사고를 합니다. 한 대학원생 남학생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 남학생을 노래하는 영상을 찍어가지고요. 그 두 군데 회사 S사하고 H사에 보여줬거든요. 근데 S사에 보여줄 땐 제가 미리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대학원 남학생인데요. 음치입니다. 노래 굉장히 못합니다. 하고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H사에 보여줄 때는 H사가 아니라 D사구나. 네, D사에 보여줄 때는 자, 기획사에서 준비한 초대형 신인 가수입니다. 노래 정말 잘합니다. 하고 보여줬습니다. 설문을 이후에 받았는데 그 설문 내용 중에 이 남자가 노래를 잘한다고 생각하느냐. S사에서 67%인가 나왔거든요. 근데 D사에서 20%대인가 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바로 이미지 선언이죠.
하고 계십니까? 고객은 합리적 판단을 할까요? 감정적 판단을 할까요? 감정적 판단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인지 부조화를 건드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미지 선언을 해야 됩니다. 다들 지금 이미지에 갇혀 삽니다. 실험을 해볼까요? 간단한 실험. 뿅. 자, 들국화를 보셨다. 살면서 들국화를 안 보셨어요? 아니 가수 말고 저기 꽃이요, 꽃. 예, 손들이 올라오십니다. 네. 못 보셨습니다. 들국화는 존재하지 않는 꽃이에요.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사물입니다. 그럼 이거는 다 보셨죠? 참나무 봤다. 예, 못 보셨습니다. 참나무도 존재하지 않아요. 다 존재하지 않는 사물입니다. 그건 뭐냐면 참나무과에 속하는 떡갈나무 있죠. 상수리나무 있죠. 그건 다 존재하고 만질 수도 있고 사진 찍을 수도 있죠. 근데 참나무라는 품종 자체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존재하는 것 같잖아요. 다 이미지에 갇혀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보지 않은 미지의 세계를 어떻게 이미지로 만들어서 고객으로 하여금 지갑을 열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죠. 그 데이비드 아커가 얘기했죠. 브랜드도 사람과 같은 존재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개성을 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미지를 담는 겁니다.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이거죠. 이 서비스를 하나로, 이 상품을 한 단어로, 이 상품을 한 문장으로, 이 상품의 매력 하나는, 이 상품의 이번 이 그 패키지의 가장 강점은,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선언하시는 거죠.